우리 김민경의 나우제주에서는 지난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시청각 장애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20부작 그 번외편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마련해봤어요. 제주의 시청각 장애인 실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센터장님 오랜만에 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에 나오셨다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했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관련해서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 알아볼게요. 우선 이 제주도에서 시청각 장애인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거잖아요. 네, 그 배경이 맞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금지나 인권보장에 대한 그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보통 하나의 장애만 있어도 어려움이 클 텐데 네.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통은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네. 저희가 상상조차 힘든 수준입니다. 네. 특히 중복장애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장애로 알려진 게 시청각 장애인데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저희 연구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2019년 6월 달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이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또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큰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 배경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주도는 진짜 이 관련해서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관련해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진짜 그 앞에 이런 얘기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의 장애만 있어도 네. 힘든데 이렇게 중복돼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참 깜깜한 그런 세상에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좀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 싶고요. 이 센터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수행을 해오셨어요. 네. 그죠? 네. 또 제주 시청각 장애 실태 조사, 특히 전수조사라는 건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존에 제가 책임 맡아온 조사 연구하고는 확연히 다른 연구였고요. 네. 이 연구는 연구자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수조사라는 특성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분들을 모두 찾아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시청각 중복장애인분들을 찾는 것부터 무척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시각과 청각 장애를 모두 가지신 분 이런 분도 있지만 실은 대부분은 네. 원래는 시각장애만 있다가 청각장애인까지 되신 분, 또 청각장애인으로 시작돼서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분, 이런 분들은 실은 본인이 이게 불편함이나 어떤 노화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장애라고 인식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본인의 불편함을 설명도 안 하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실은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실은 행정 자료만으로 저희가 도내에 계신 시청각 장애인분들 찾기는 무척 어려웠고요. 더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이 일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소개하고 싶은데 네. 농아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농아인협회, 네. 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감사하게도 네. 도청과 양행정시 공무원들 그리고 43개 읍면동에 계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JIBS까지 홍보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저희 조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 맞아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어요. 네. 다 같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나온 분들 말고도 더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더 네. 조사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태프까지 구성이 됐고, 자,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렇죠. 이후에 조사는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2020년 말 기준이긴 한데 네. 제주 지역의 전체 장애인 숫자가 36,6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11.3%, 음. 청각장애는 17.7%. 네. 이 둘을 합하면 거의 30%에 육박해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10,000명이 훌쩍 넘는 숫자인데요. 네. 잠재적인 시청각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아, 됩니다. 그래요. 예. 안타깝게도. 네네. 그런데 음. 저희가 행정자료를 받은 시청각장애 등록자분이 229명이었고 어. 또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분이 79분, 네. 총 30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는 3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셨어요. 3가지 이상이나? 네. 그래서 대상자를 확보한 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고요. 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는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분들의 주소나 연락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네. 그래서 TF의 진가가 이때부터 아. 발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43개 읍면동에 계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가가오 방문해서 아. 예,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고. 네.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이분들을 찾아서 한 분 한 분 조사를 들어갔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장애 특성상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고, 그렇겠네요. 네. 점자로 소통하시는 분, 수어로 소통하시는 분, 음. 촉수어가 가능해야 되는 분.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가능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동행해서 다 모셔야 되고. 예, 아. 정말 우도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노력과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사실 조금 더 해야 될 부분들도 많아서, 그죠? 네, 또 늘 맞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조사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하네요. 네. 근데 조사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8명을 확인을 했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역사회에 이제 발견이 되신 분이신데요. 음.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을 때 실은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신 분이 100명이 넘게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네.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뭔가 그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래요. 그건 조사가 또 따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시청각장애 실태 조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이제 결과물을 통해서도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제도도 마련되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그 파악된 내용들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제주도의 경우에 전체 인구 10,000명당 시청각 장애인의 출연율이 6.6명이라고 저희가 분석이 됐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전국 평균이 2.5명인데 저희가 2배가 높네요. 넘는 숫자라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내에 약 30%의 시각 청각 장애인이 계신데 네네.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실은 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서 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전체 중앙의 비율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청각 장애인이 많이 계실 거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실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원인 분석에서 단연코 질병이나 후천적인 원인이 많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시청각 중복 장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네. 청각 장애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한 44%로
원인으로 나와서 그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후속 연구 네.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대한 조치도 당연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제주도 내 시각, 청각 장애인들 합친다면 10,000명이 넘고요. 네.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네. 후천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시청각 장애 다 중복적으로 장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웃의 얘기고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맞습니다. 관심 필요하고 제도 마련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도 나와 있긴 하지만 법적인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간절한 바람이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저희가 함께하면서 지난주까지 20부작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례들도 많이 들어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좀 놓쳤던 혹시 일상생활 겪는 어려움들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만나도 보셨고 했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연구자다 보니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실은 도내에 이제 시청자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았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주위의 지원과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전혀 실은 안 돼요. 집안에서조차 이동이 어렵다는 보고가 30%였습니다. 집에서조차도. 예, 그래서 더듬어서 물건을 찾거나, 더듬어서 물건을 식사에 대해서도 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타인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동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해왔던 종교 활동, 또 가족이나 친구 모임, 네. 또 우리가 너무 즐기는 산책이나 쇼핑 아.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다 보니 가족이 있는 분은 다행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 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많으시고요. 네, 특히 네. 1인 가구 중에서 고령자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은 신체 장애뿐 아니라 마음의 장애까지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인 경우에 집안에서조차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장애인분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20부작을 통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네. 실은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와 또 가족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의 그 집중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낸 그 결론에 따르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이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네. 또 시청각장애 전문가의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특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부재할 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의 그 장애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네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춤 1대1 네, 맞아요. 맞춤. 지원 이런 게 진짜 절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 또 그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제공돼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무엇을 좀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그 미국에 아시는 바와 같이 헬렌 켈러 법에 의해서 헬렌 켈러 센터가 있고 네. 영국에는 1955년도에 개인이 설립한 센스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센스. 예,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재단인데요. 네. 아마 어느 TV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센스라는 곳에 현재 전문 인력이 3,000명이 넘는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러워했고요. 네. 여기서 언급한 그 센터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시청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률적인 복지 서비스는 없다. 어느 한 사람도 준비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맞추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감한 대로 시청각 장애인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그분들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맞는 1대1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아, 보니까 미국에서는 1967년도에 헬렌 네. 켈러법이 제정되면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맞습니다. 또 영국에는 센스가 1955년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이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한참 늦었습니다. 이런 복지 부분은 너무 음, 뒤떨어져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네. 얘기고 우리 이웃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햇살씨가 여러분에게 우리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네. 실은 이걸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건가요? 이분들이 뭐 점화나 촉수화는 이미 좀 그래도 익숙한데, 그죠? 점화 네. 아십니까? 점자. 점화. 점화는 뭔가요? 예, 손등 위에다가 점자를 찍어서 의사 표현을 아, 하는 겁니다. 손등에다가 네. 그걸 점화라고 하는군요. 그걸 점화라고 합니다. 아, 촉수화는 아십니까? 촉수화는 그것도 촉각. 예, 네. 그 수어를 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겁니다. 수화는 분의 손을 잡고. 예. 근데 이건 진짜 어렵네요. 모르실 거예요. 타도마. 그건 뭐예요? 타도마는 진짜 못 들어봤어요. 정말 시력이 약하고 청각이 약한 장애인분들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요? 목을 뭐. 목을 만져서 목이 움직이는 것, 네. 입의 움직임을 보고 이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아니, 방법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진짜. 그래서 이거는 네. 실은 대중 앞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답니다. 목을 조르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예. 있겠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타도마. 타도마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면 전혀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많이 저도 조금 자극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마무리 한 말씀. 네, 우리가 인간이 오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오감 중에 시각과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분이고요. 네. 이분이 오로지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촉각뿐입니다. 예, 그래서 실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 더 이상 단절되지 않도록 네. 예, 촉각을 살려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네. 도민 모두가 이분들에게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네요. 우리의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의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또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 우리 제주연구원의 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나우제주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수어 통역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소통 수단이 참 많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습니다.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